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meet, to meet. 오늘은 be to 용법에 대해 완전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10초 내에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장 속에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게 되면 그 의미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이것을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한다 하는 내용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동사 뒤에 이런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통해 간단한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문을 통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예정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즉 be to 부정사는 be going to 또는 be expected to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be to를 쓰게 되면 뭐뭐 해야 한다. 의무 조동사 must 뜻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능성. 자, 가능성은 조동사 can으로 표시하죠. 자, 이렇게 can 조동사를 쓰지 않고 be to로 사용해서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운명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가 될 운명이다. 그 다음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가 되려면 보통 의도를 나타낼 때는 be to 부정사가 if 절에 쓰입니다. 자세한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썼을 때 예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보시죠. He is to collect stamps as a hobby. 그는 우표를 모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s to collect가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 as a hobby. 취미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예정이다 하고 의미가 바로 탁 떠오를까요? 잘 안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떠오르려면 비교해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뭘 나타내는지 기본 투부정사의 쓰임과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이게 바로 떠올라요. 한번 비교해 보죠. 방금 앞에서 했던 he is to collect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그것부터 보는 순간 떠올라야 돼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면 보어 자리이죠. 그럼 여러분 투부정사는 보어 위치에 쓰일 때 뭐로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명사. 그렇죠. 주어가 투부정사와 일치하는 거예요. 위에 예문 한번 보세요. His hobby is to collect stamps. 그의 취미는 다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To collect stamps.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의 취미와 즉 주어와 to collect 우표를 모으는 것 보어와 관계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의미가 성립한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to collect stamps is his hobby. 우표를 모으는 것은 그의 취미야 라고 해도 의미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바로 보어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 페이지에서 했던 he is to collect stamps as a hobby 이 문장에서 he와 to collect가 같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가 모으는 것이다. 두 개를 바꾸면 모으는 것이 그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주어와 보어가 일치하지 않는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는 보어는 보어인데 명사로 쓰여서 주어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서 주어의 예정, 의무, 운명, 가능성,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요? 예의가 운의 기운을 만들어준다.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따라서 그는 to collect 할 예정이다, 의도이다, 운명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예정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니까 취미로 그는 우표를 모을 예정이다 하는 거죠. 뭐 다른 것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운명으로 해석하면 그는 취미로 우표를 모을 운명이다. 쉽잖아요, 좀. 그죠? 무슨 취미로 우표를 모으는 게 운명식이나 돼요. 그래서 그냥 예정이다. 가볍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주어와 일치하면 명사로 쓰여서 앞뒤를 바꾸어도 성립한다. 이것은 명사로 쓰인 be2이고 그 다음 앞뒤를 바꾸면 안 되는 경우, 즉 그대로 두어서 주어가 어떤 의도나 예정이나 운명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나타낼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 be2이다. 구분이 이제 확실히 되시죠?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주어와 일치하면 명사로서 뭐뭐 하는 것 하고 해석이 되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형용사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것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쓰인다라고 알고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기왕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배웠으니까 한번 두 개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형용사로 쓰이는 것 중에 자, 먼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He needs something cold to drink. 그러면 그가 필요해요. 어떤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바로 시원한 마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라고 투부정사 to drink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것, 어떤 물건을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문장 속에 쓰이면 명사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이제 명사가 아닌 경우, 주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럼 he is to go to the library to prepare for the exam. 그가 도서관에 갈 예정입니다. 바로 예정을 나타내죠. 갈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때 이거 형용사로 예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형용사인데 앞에 나와 있는 to drink와 방금 봤던 비동사 뒤에 to go 어떤 차이죠? 네, 꾸며주는 to drink는 우리 형용사에서 수식한다, 직접 수식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바로 to drink가 형용사 직접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이고요. 비동사 뒤에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런 형용사는 우리는 서술적 용법, 그래서 서술 형용사다 라고 배웠어요. 여기서 투부정사가 바로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가 갈 예정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도 두 개의 차이,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명사로 쓰인 투부정사와 형용사로 쓰인 투부정사, 그 다음 형용사일 경우에도 명사를 직접 꾸미는 경우와 바로 비동사 뒤에서 투부정사로서 설명해주는, 서술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경우 두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 예문입니다. You are to submit the report by tomorrow. 너와 to submit, 제출하는 것, 동격이 아니죠. 그래서 형용사로 의무, 예정 의무를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보고서를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예정으로 해석해도 되고 또는 의무가 있다. 의무로 해석해도 되고 이건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맥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의무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그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해.
이번엔 be2 부정사가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경우 예문입니다. We are to pass that test if we just work a little harder.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if we just work, 우리가 그저 조금만 더 열심히 a little harder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정확히 가능성의 의미로 전달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될 운명이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입니다. He is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될 운명이다.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어떤 어린아이를 봤을 때 처음부터 어린일 때부터 아주 끼가 다분히 있어요. 연예인이 또는 배우, 가수가 될 이런 아이가 있을 때 He is to become a famous actor 또는 He is to become a famous singe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는 야, 쟤는 정말 배우가 될 운명을 타고났어. 가수가 될 운명을 타고났어. 이런 의미로 쓰일 때 be2 부정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If you were to be rich, you need to save a lot. 만약 너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의도가 있다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Save a lot 해야 돼요. 많이 저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축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to be rich, 부자가 되려면 의도죠. 정리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주어와 일치해서 명사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to 부정사, be to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be2로 쓰였을 때 문장 앞뒤의 맥락에 따라서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 5가지가 뭘까? 바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적절하게 이제 해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중에 어떤 거에 맞아요? 또 이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렇게 be2 용법의 의미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외워서 썼다는 거죠. 아주 초보일 때. 즉 예의가 운의 원천이다. 이렇게 바로 be2 용법 형용사의 의미를 외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예의가 운의 원천이다. 사람이 살면서 예의를 잘 지켜야 운도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저는 외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정답을 한번 찾아보죠. We are meet to meet famous singer for an interview. 우리는 인터뷰를 위해 유명한 가수를 만날 예정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를 나타내는 be2 용법의 형용사로 해석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to meet 이렇게 되겠네요. 자, meet 비동사 뒤에 동사가 이렇게 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형태로만 봐도 we are to meet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위치상으로는 비동사 뒤에 보가 나와야 할 자리고요. 의미상으로 보면 to meet, to 부정사가 보로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의미상으로 예정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만나는 것이다 라고 명사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be2 용법의 의미는 예의가
운의 원천이다.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된다. 됐죠?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She is to attend the meeting tomorrow. 그는 그 회의에 내일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be to 의미 형용사로 쓰인 거죠. 주어와 일치하는 명사 아니죠? 그래서 참석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기입니다. They are to complete the assignment by Friday. 그들은 숙제를 금요일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be2 용법 형용사로 예정으로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You are to clean your room before going out. 너는 외출하기 전에 너의 방을 청소해야 해. 자, 이것은 be2 형용사는 맞는데 의미가 의무, 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네 번째 예문입니다. She is to meet her friends at the park. 그 여자는 그녀의 친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공원에서. 자, 이것도 뭐예요? 예정으로 해석해도 무난하죠?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be2 부정사 형용사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기입니다. Her ambition is to become a chef. 그녀의 야망은 주방장이 되는 것이다. 요리사, 셰프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to become은 형용사로 쓰인 be2 용법의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가 아니라 셰프이 되는 것은 그녀의 야망이다. 두 개를 바꾸어 써도 되겠죠. To become a chef is her ambition. 셰프이 되는 것이 그녀의 야망이다. 따라서 두 개가 주어와 비동사 뒤에 보호가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가 아니라 네, 명사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5번이 다른 용법, 의미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장 속에서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썼을 때 주어와 일치하는 보어 명사적 용법, 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바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의 뜻으로 쓰인 be2 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주어와 일치하면 명사로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투부정사가 바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은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